그래서 이 습관이 들려면 저는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반복이죠, 반복.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책을 쓸 때는 집중적으로 카페에서만 썼고요. 어떤 때는 도서관에서만 썼고, 어떤 때는 집에서만 썼고, 이런 장소를 정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글 쓰는 시간대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거, 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그 아지트라고 할까, 진지라고 그럴까, 진지라고 그럴까, 그런 걸 구축하는 거, 다른 걸부터 방해받지 않고 그런 장소를 정하는 거는 또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의식이죠, 의식. 자기만의 의식. 저에게 아까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의 의식은 산책과 아메리카노 커피 테이크아웃과 샤워하고 머리 감고 씻는 거, 글쓰기 전 단계에서 내가 늘 하는 것들, 이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책을 쓸 때는 카페에 가서 글을 쓰는데 그때는 방송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술을 한 잔 마셨어요. 많이 마시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저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글을 쓸 때는 늘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식은 안경을 닦는 거였죠. 글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경을 계속 닦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술을 한 모금 마실 때, 또 카페를 향해서 갈 때, 이때부터 이제 무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마음을 가다듬죠. 처음에는 짜증을 내요. 집을 나설 때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또 글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모금 마시면 진짜 쓰는구나. 그러면서 짜증이 확 나오지만 다시 생각해 보죠. 옛날에도 얘가 이렇게 안 써보려고 했는데 얘는 썼어. 괜한 그 몸부림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발을 들여놓게 되죠. 카페를 가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서 이제 안경을 닦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때 얘가 체념한 거예요. 그럼 노트북을 열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보니까 몇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저항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습관을 가지고 글을 쓰면 에너지를 덜 써요.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을지 왼쪽부터 신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습관적으로 신잖아요. 불필요한데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덜 쓰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할 수 있어요. 습관이 들리면. 결국 우리가 뭐 TV에서 무슨 뭐 달인이다, 장인이다 이런 분들은 습관 들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습관이 들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뭐 기타를 칠 때도 뭐 코드를 잡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은 잘 칠 수 없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코드가 잡히는 상태. 이런 사람이 기타도 잘 칠 수 있죠. 이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가로 주차되어 있을 때 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 있는데도 잘 안 밀리죠. 버티죠, 차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더 그렇죠. 현상 유지를 좋아해요. 변화와 어떤 뭔가의 시도 이런 걸 기피하죠. 버팁니다. 근데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과정이죠. 루틴의 반복이죠.
그러다가 한번 쫙 밀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 가죠. 힘이 하나도 안 들이는데도 그냥 갑니다. 관성적으로 가요. 이게 이제 습관 들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없이 글 쓰는 습관이 없이 글을 잘 쓸 수도 없고, 글쓰기가, 그러니까 이제 작가나 이런 분들은 글 쓰는 습관이 들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또 글 습관이 들리면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면 또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습관이 더 굳어지죠. 되게 작가들이 어떤 분은 글을 쓰기 전에 연필을 깎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또는 뭐 반신욕을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글쓰기 위한 의식, 루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밖에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의 교벽이다, 좀 특이하다라고 보는데, 그건 그 사람의 몸부림이죠. 글을 쓰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습관을 가지면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습관은 이제 자기 혼자 들이면 되는 것인데, 이 자기의 어떤 습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의지로 힘든 경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함께 하는 것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글쓰기 모임 같은 걸 한다든가, 작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아내가 함께 하는 동지죠. 저의 글벗이고 글동무죠. 그래서 남과 함께 할 걸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어떤 동반자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을, 또는 위상사도 포함해서요, 이분들을 함께하는 동료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함께할 방법을 궁리하는 거죠. 사실 글이라는 거는 혼자 쓰는 글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뭘 초안을 쓰면 윗분이 고치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죠. 또 내가 쓰는 초안도 이전에 누군가 써놓은 글 위에서 쓰는 것이죠. 합작품인 겁니다. 보이지 않게 같이 쓰는 거예요. 상사와 둘이 1대1로 내가 쓴 것을 상사가 고치거나, 또 상사가 구술해 준 걸 내가 쓰기도 하고, 또는 수평적으로 또 옆에 동료 팀원들과도 협력하죠. 보이지 않게 협력해요. 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의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5년간 제가 이제 비서관일 때 행정관이 4분 계시거든요. 이 4분과 글을 함께 썼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5년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께 했었냐? 비서관인 저도 이제 초안을 쓰고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초안을 쓰는 거죠. 초안이 하나 나오면 5명이 다 모여 앉아요. 초안을 쓴 사람이 한 문단씩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이 그 문단에 관해서 빼고 넣고 고치고 할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일종의 집단 창작 같은 거죠.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이점이,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완성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료를 믿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독해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품평회죠. 거기에 이제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저는 주로 이제 경제연설 쪽 이제 썼는데, 경제를 잘 안다고 경제연설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외교적 관점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문화적 그런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때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정관은 어느 분은 뭐 외교안보 통일 쪽의 전문가고, 어느 분은 문화 복지 쪽, 어느 분은 또 정무 행정 쪽,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일종의 이제 융합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더 좋은 건데, 학습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배우게 돼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쓰니까 더 좋구나. 일하는 시간이 학습의 시간이 됩니다. 이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 그러니까 각자 쓰기에서 경쟁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을 공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지 않죠. 자기 할 일 바빠서 옆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배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같이 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죠. 많이 아는 사람께 적게 아는 사람께 흘러가죠. 그래서 이게 상향 평준화 됩니다. 한 1년 같이 일해보니까 글을 고칠 게 없어져요. 실력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되게 글을 고친다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 걸 고치죠. 실력이 같아지면 고칠 게 없죠. 또 하나는 실력과 무관하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 낮은 사람 걸 고치죠. 그거는 직급 높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기분 나쁘죠. 근데 같이 일을 하면 실력도 같아지지만 어떻게 쓰자는 데 대해서 합의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참여해서 어떻게 쓰자는 룰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도 참여해서 동의하고 만드는 룰에는 그 룰을 따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나도 불쾌한 일이 아니죠.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윗상사가 이렇게 앞으로 쓰세요, 이런 지침, 이런 룰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룰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동의하지 않았잖아. 근데 같이 만든 것은 기꺼이 따르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그 룰에 합의를 하고 따르니까 고칠 게 없어집니다. 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행정관이고 비서관을 모실 때는 이제 비서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비서관의 평가가 늘 따르죠.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아,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동료들 간에 당연히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하죠. 그럼 누군가는 나쁜 소리를 들어야죠. 남의 나쁜 소리 듣는 게 나한테는 좋은 게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에게 배울 기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포장하고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내가 나답게 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사실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윗사람이 요구하는 게 80점짜리 결과물을 요구하면 내 실력이 한 60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지? 물어봐요. 그럼 예 하는 대답을 하는 순간 나는 80점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80점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80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20점의 갭을 나 혼자 온전히 짊어지고 메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같이 함께 쓴다는 것은 나 60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60점짜리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80점짜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다. 같이 함께 하는 데선 그걸 속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떤 글 모임 같은 거, 또는 직장에 계시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 입사 동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나는 그런 모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모임이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공모전에 뭐 글 쓰는 모임이면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든가, 아니면 책 쓰기를 목표로 한다든가, 음, 아니면 자기만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의 어떤 기쁨, 글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어떤 모임, 글동무, 글벗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